자, 오늘은 직육면체의 부피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우리가 여러 가지 도형들에 대해서 배우면서 그 도형들의 둘레와 넓이에 관한 것들을 배웠어요. 어떻게 구하는지. 그래서 직사각형 뭐지? 네 각이 모두 직각으로 되어 있는 사각형이죠. 그 넓이는 어떻게 구했냐면 가로 곱하기 세로. 정사각형은 마찬가지로 정사각형은 네 각이 모두 직각이면서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걸 정사각형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정사각형의 넓이도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 왜냐면 가로하고 세로가 모두 같기 때문에 가로 곱하기 세로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냥 같은 길이라서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 이렇게 나타냈어요. 그럼 평행사변형은 뭐지? 얘랑 한 쌍이 평행하고 또 다른 한 쌍이 평행한 사각형이죠. 평행한 변이 두 쌍 있는 거. 그래서 변이 모두 4개가 있는데 다 평행하다. 그래서 평행한 변이 4개 있는 도형. 그래서 평행사변형인데 그건 어떻게 구했다고? 밑변의 길이. 하나 밑변의 길이 곱하기 얘를 수직으로 내려 그은 높이. 그래서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해서 넓이를 구했다.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했을까요? 삼각형은 이렇게 됐으면 자, 얘가 직각삼각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한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꼭지점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근 높이.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요런 사각형의 반으로 잘라져 있기 때문에 나누기 2 한 것이 삼각형의 넓이다.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했다. 삼각형의 넓이는. 그럼 마름모는 어떻게 했을까요?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죠. 얘가 직각이든 직각이 아니든 네 변의 길이만 같으면 마름모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할까? 얘랑 서로 대각선 또 요거 마주보는 꼭지점끼리 연결해서 대각선 하면 마름모의 성질은 뭐냐면 대각선과 대각선은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 그러면서 수직 2등분 한다. 그러니까 한 대각선은 다른 대각선을 수직으로 만나면서 그 대각선을 반으로 땡강 얘도 마찬가지로 반으로 땡강 이렇게 자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름모의 넓이는 한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다른 대각선의 길이 한 다음에 이것을 나누기 2 했다. 그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얘는 왜 그러지? 요 자른 거를 여기 옆에다 붙이는 거야. 요거를 잘라가지고 여기 옆에다가 그 다음에 요걸 잘라가지고 여기 옆에다가 붙이면 자 밑변은 요 대각선이 될 거고 요 세로 높이는 뭐가 되지? 요 전체 대각선의 반이 되죠. 수직 2등분선이니까. 그러니까 가로 곱하기 원래는 세로 하면 요 정도 높이가 돼야 되는데 그거에 반만 곱한 사각형의 넓이가 됐으니까 요 전체 높이 사각형의 반만 구한 거랑 똑같으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한 대각선 곱하기 나머지 한 대각선의 반 2분의 1 그렇게 해서 곱해진 거다 구해진 거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마름모의 넓이는. 그러면 사다리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 사다리꼴이 뭔지 기억나 친구들? 사다리꼴은 한 변만 평행하면 돼요. 그죠? 얘하고 얘만 평행하면 돼. 그럴 때 얘를 윗변, 얘를 밑에를 밑변하고 얘를 윗변에서 밑변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근 거를 높이라고 하면 어떻게 구한다고? 윗변의 길이 더하기 아랫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자, 얘는 어떻게 구해지는 거지? 얘랑 똑같은 평행선을 쭉쭉쭉쭉쭉쭉쭉 그어보는 거예요. 평행선을. 이제 평행하죠? 평행한 거에서 요만큼의 길이를 여기로 붙여주는 거지. 거꾸로.
요만큼의 길이를 여기 거꾸로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평행한 사변형, 평행사변형으로 만들어지지. 그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했는데?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그러니까 밑변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아랫변 더하기 윗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 한 다음에 높이 하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나오는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사다리꼴은 그 전체 평행사변형의 반. 똑같은 거 두 개, 얘를 뒤집어 놓은 거 붙인 거랑 같은 거니까 똑같은 게 두 개 묶여진 커다란 평행사변형의 반이니까 나누기 1을 했다. 이렇게 해서 사다리꼴의 넓이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친구들 요것들은 5번씩 적어서 기록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거는 입체 도형인 직육면체의 부피는 어떻게 구할까? 우리가 직육면체에 대해서 배웠죠. 정계도도 배우고 직각으로 만나는 직각사각형이 모두 6개. 직각사각형이 6개로 만들어진 면. 그거의 부피는 어떻게 구할까요? 자, 그럼 기본으로 생각해보자. 가로도 1cm, 세로도 1cm, 그런 직각사각형이 높이로 1cm 쌓인 그런 정육면체를 요 덩어리 자체가 부피가 얼마나 되나 하고 본 거야. 우리 직사각형 어떻게 한다 그랬지? 정사각형 여기가 1cm고 여기가 1cm야. 그럼 어떻게 해요? 요 넓이는 1 곱하기 1. 그런데 얘도 센티미터고 센티미터니까 1은 1 한 다음에 센티미터가 2번 곱해졌으니까 센티미터가 2번 곱해졌어. 그래서 면적을 1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적기로 했는데 이 넓이를 이런 넓이가 지금 어떻게 쌓인 거야? 입체적으로 1cm 이렇게 위로 높이 쌓인 거죠? 높이. 그러니까 요 높이만큼 요 면적이 요 1cm 높이만큼 위로 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또 요 높이 1cm를 곱해줘야 되겠지. 자, 그럼 어떻게? 요 면적, 바닥 면적 1제곱센티미터에다가 높이 1cm를 또 곱할 거니까 1은 1, 센티미터를 2번 곱한 거에다가 한 번 더 곱했으니까 모두 몇 번 곱한 거예요? 3번. 그래서 1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부피가. 그래서 한 모서리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의 부피는 1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적고 1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적고 1 세제곱 센티미터라고 읽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어떻게 구했지? 가로 곱하기 세로. 맨 처음에 밑면적을 먼저 넓이를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높이 쌓인 걸로 구했죠? 그래서 면적에다가 밑면의 면적에다가 높이만큼 곱했어. 예, 그러니까 1층이 몇 층으로 쌓였니 해서 지금 몇 층 아파트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1층이 요만한 면적이 있는데 이런 면적이 지금 몇 층으로 쌓였니? 몇 층으로 이렇게 쌓였니?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 한 층이 몇 층까지 높이로 쌓였니? 해서 부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덩어리.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가로 곱하기 세로. 그런 다음에 높이까지 3번을 곱해야 돼요. 그래서 센티미터 3번 곱하기 때문에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단위는 표현해 줄 수 있고 만약에 정육면체라면 모서리가 세 모서리가 다 똑같기 때문에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로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직육면체와 정육면체의 차이를 그렇게 알 수 있고 자, 그러면 부피가 1 세제곱 센티미터 요거인 요 쌓기나무 요거 덩어리진 거 요거 하나인 쌓기나무가 하나 둘 셋 4개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하나, 둘, 3개 쌓였어요. 그러면 요 1층은 쌓기나무가 모두 몇 개 있는 거겠지? 4 곱하기 3만큼 있는 거죠? 1층이. 그런데 이런 1층이 지금 몇 층 쌓인 거야? 하나, 둘, 2층 쌓인 거죠. 그러니까 부피는 어떻게 구해? 자, 1층 계산을 먼저 하는 거지. 가로 곱하기 세로 해서 4, 3, 12만큼 한 다음에 이 12만큼 있는 게 2층 쌓였어요 하고 다시 곱해주는 거야.
요렇게 곱한 다음에 요렇게. 그럼 어떻게 돼? 12 곱하기 2니까 24. 그런 다음에 단위는 1 세제곱센티미터라고 했으니까 이런 게 세제곱센티미터지. 24개 있다. 이렇게 표현해 주면 돼요. 요런 거를 쌓기 나무 있는 거를 일제는 그냥 한 덩어리진 걸로 봤어요. 자, 가로 곱하기 세로 해보자. 가로 곱하기 세로 해도 돼요. 직사각형이니까 어디를 가로로 삼든지 하나가 가로면 하나는 세로가 되니까. 그러면 밑면적 먼저 구한 다음에 5 곱하기 6 한 다음에 그럼 5, 6에 30. 그런 다음에 이 30짜리가 지금 4층 쌓인 거지. 4cm만큼. 그러니까 곱하기 4 하면 얼마? 3, 4, 12. 0 붙어서 120 세제곱센티미터. 요렇게 이 직육면체의 부피는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럼 정육면체는 밑변, 가로, 세로, 높이가 다 똑같으니까 얘네들 다 3개 곱하면 되죠?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다 구해서 3, 3, 9, 9, 3, 27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유형 문제에서 86쪽 8번 한번 봅시다. 부피가 64세제곱센티미터인 정육면체예요. 이 정육면체 한 모서리의 길이를 구하세요. 그럼 정육면체는 뭐란 얘기야? 가로랑 세로랑 높이가 모두 길이가 똑같다. 이 얘기지. 그렇다는 얘기 뭐예요? 얘가 세모라고 한다면 세모 곱하기 세모 곱하기 세모가 64란 얘기야. 똑같은 수 3개 곱해서 64 나오는 거 뭐가 있을까 찾아보면 돼요. 얘들아, 그러면 먼저 곱해서 64가 나오는 걸 먼저 찾아봐야 돼. 64가 나오는 거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요? 64는 8 곱하기 8, 8에 64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또 자, 8은 뭐야? 2 곱하기 4지. 28도 2 곱하기 4로 나타낼 수 있죠. 그러면 4를 2번 곱하고 4 곱하기 4 곱하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2 또 따로 곱해서 2는 4 해서 이렇게 4 곱하기 4 곱하기 4로도 만들 수 있지. 그래서 똑같은 수가 3번 곱해졌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세모 한 변의 길이는 얼마가 된다고? 4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전개도로 만들어지는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여라. 전개도 하면 자, 밑면이 뭔지를 먼저 생각해야 돼. 밑면이 뭐니? 자, 그래서 밑면 찾아보자. 똑같으면서 만나지 않으면서 합동인 거. 그러면 요거랑 합동이겠네.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면서, 그지? 합동인 거. 그러면 요 밑면의 넓이에다가 높이를 구하면 된다 그랬잖아. 그지? 여기서 그럼 높이는 뭘까 찾아보고 밑면은 뭘까 찾아보면 되는데 그럼 높이는 뭐니? 자, 높이는 바로 옆면의 모서리. 옆면 모서리 요거죠? 요거죠? 그러니까 높이는 10cm구나. 요거를 발견할 수 있어. 그러면 밑면의 넓이에다가 높이를 곱하면 되니까 어떻게?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이렇게 구해서 계산하면 되지요. 자, 그리고 10번 문제. 10번 문제 한번 보자. 10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네. 별표 한번 쳐보고 봅시다. 한 모서리가 6cm인 정육면체. 자, 부피는 몇 배로 늘어나냐? 모서리가 2배가 되면 어떻게 되지? 6 곱하기 2니까 한 모서리가 6이 12cm가 되면 요 얘기야. 한 모서리가 6cm인 정육면체 각 모서리를 2배로 늘리면 요 얘기는 한 모서리가 6 곱하기 2인 12cm인 그런 정육면체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부피는 몇 배로 늘어나니? 물어보는 거니까 요 한 모서리가 6cm인 정육면체의 부피를 먼저 구해야 돼. 자, 한 모서리가 6cm인 정육면체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죠? 한 모서리 곱하기 한 모서리 곱하기 한 모서리 요렇게 해서 구하죠? 그럼 어떻게 돼? 6, 6에 36 거기다가 또 6을 곱하니까 얼마? 계산해야 돼. 216 세제곱 센티미터. 그런데 이렇게 12cm로 늘어났을 때 부피는 얼마가 되니? 하면 또 여기다가 12cm인 정육면체 부피도 구해야 돼요. 자, 보세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2 해야 되지. 그지?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계산해보자. 12 곱하기 12. 2는 4. 2는 2. 2는 2. 1은 1. 144 곱하기 12 한 번 더 해야 되지? 그러면 4, 2, 8. 4, 2, 8. 1, 2는 2. 그 다음에 144가 한 번 있으니까 144. 이렇게 요 자릿수 맞춰서 이렇게 적어주면 되지요. 8 더해주면 되지. 여기서는 이제 그러면 2 올라가면 7. 1, 1728. 오, 1728 됐네. 자, 그럼 얘는 1728인데 세제곱 센티미터. 216, 6cm 정육면체 얘하고 얘가 지금 몇 배로 늘어났니? 요게 궁금한 거야.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긴? 나눠주면 되지. 자, 1728 나누기 216 하면 돼요. 172에 216이 안 들어가니까 자 1728에 216이 몇 번 들어가나 봅시다. 그러면 왠지 28에 16 정도 되니까 200은 1700 안에 한 8번 정도 들어갈 것 같아. 하고 계산해보자. 6, 8에 48. 왠지 맞을 것 같지? 8, 1은 8인데 여기 4가 올라와 있으니까 2하고 1 올라가고 8이 16인데 1 올라와져 있는 거 있으니까 7. 오, 딱 맞게 떨어졌네. 그래서 자 보세요. 얘가 8배만큼 늘어난대. 그지? 그 얘기는 뭘까요? 얘도 2배 늘어났지. 얘도 2배 늘어났지. 얘도 2배 늘어났지. 그지? 그렇단 얘기는 2배가 늘어났을 때, 한 모서리가 2배씩 늘어났을 때 부피는 2 곱하기 2 곱하기 2배만큼 늘어난다고. 가로가 2배, 세로가 2배, 높이가 2배니까 가로도 2배, 세로도 2배, 높이도 2배만큼 늘어났어. 해서 2, 2는 4, 4, 2, 8배만큼 부피가 늘어나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다음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거 일일이 계산해서 지금 나눠가지고 8배 이렇게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자, 한 모서리가 2배로 늘어났는데 부피가 몇 배 늘어나니 하면 요 2배 있지. 요거를 부피 계산한 것처럼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요렇게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부피는 2는 4, 4, 2, 8배만큼 늘어날 거야 라고 계산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친구들 이번에는 11번 한번 볼게요. 한 모서리의 길이가 3cm인 쌓기나무를 8개를 가지고 정육면체를 만들었대요. 쌓기나무 8개를 가지고. 그러면 쌓기나무 8개로 만들었으니까 얘를 어떻게 1층에 몇 개, 2층에 몇 개, 이거 도도 몇 층씩 쌓아야 되지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이 그냥 요 문제 그대로 먼저 해석을 해줘요. 자, 한 모서리의 길이가 3cm인 쌓기나무. 얘는 지금 부피를 먼저 얘가 단위 쌓기나무가 되니까 얘 부피를 먼저 구해주는 거야. 자, 한 모서리가 3cm.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다 3cm란 얘기죠? 이런 거면 어떻게 되지? 3, 3, 9, 9, 3, 27. 이 쌓기나무 한 개는 27 세제곱 센티미터란 얘기야. 그런데 얘가 8개를 가지고 만들었대. 그러면 어떻게? 그냥 곱하기 8 하면 전체의 부피가 나오겠지. 그치? 그러니까 곱하기 8 그대로 해서 7, 8에 56, 2, 8에 16인데 5 더해야 되니까 21 이렇게 해서 216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12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세요. 이거는 작은 정사각형 정육면체 부피, 작은 거 부피 더하기 큰 거 밑에 큰 거 부피 더하면 돼요. 부피는 어떻게 구해? 작은 거는 정육면체네. 그쵸? 그러니까 2 곱하기 2를 먼저 구하고 큰 거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 각자 계산해 준 다음에 더하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이건 친구들 계산하시고. 자, 13번 같은 경우는 직육면체의 넓이를 부피를 구할 수 있는지 정육면체의 부피를 구할 수 있는지 먼저 각자 부피를 구한 다음에 그 중에서 더 작은 거가 뭘까요? 물어보는 거니까 더 작은 거를 찾으면 돼요. 이건 선생님이 따로 계산 안 해줘도 되겠죠. 14번 같은 경우는 부피가 가장 큰 것의 기호를 쓰세요 하니까 얘를 각자 부피를 구해야 돼. 각자 부피. 그런데 한 모서리 길이가 6cm인 정육면체는 어떻게 구하지? 6 곱하기 6 곱하기 6 하면 되지. 한 면의 넓이가 49제곱센티미터인 정육면체는 어떻게 돼요? 얘가 한 면의 넓이야. 그럼 여기다가 높이만 곱하면 되지. 높이. 높이는 어떻게 구하지? 높이? 정육면체니까 똑같은 수를 곱해서 요 수가 나오는 걸 찾아야지. 자, 똑같은 수를 곱해서 49 나오는 게 뭐가 있지요? 그 한 면의 길이가 바로 높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수 곱해서 49 나오는 거? 그렇지. 7, 7에 49. 그러니까 49 곱하기 7 이렇게 해주면 돼요. 니은 이거 계산해서 부피를 큰 걸 찾아야 돼. 자, 밑에 놓인 면의 넓이가 24. 그럼 벌써 밑면을 계산해줬네. 근데 얘는 정육면체가 아니라서 높이가 14cm라고 주어졌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밑면의 넓이 가로 곱하기 세로 한 거지. 거기에다가 높이 곱하면 되지. 요거 디귿 요 세 개를 따로따로 구해서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의 기호를 적으면 돼요. 그리고 15번 같은 경우는 쌓기나무 8개를 쌓았대. 부피가 216이래. 자, 그러면 한 모서리의 길이는 쌓기나무 한 개의 모서리의 길이는 정육면체라는 걸 기억하고 정육면체 뭐야? 가로, 세로, 높이가 다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단 8개가 있으니까 한 개를 먼저 구해야 돼. 1번. 한 정육면체의 부피를 먼저 구해야 돼. 이건 어떻게 구하지? 216 전체가 16세제곱센티미터라고 했으니까 전체의 부피 나누기 몇 개? 8개 해서 계산하는 거야. 그지? 그런 다음에 요 계산돼 있는 거가 정육면체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한 변의 길이가 다 만약에 동그라미라고 한다면 동그라미 곱하기 동그라미 곱하기 동그라미가 바로 얘가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같은 수 3개를 곱해서 나오는 수를 찾으면 돼. 그러면 동그라미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한 모서리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자, 계산하시면 돼요. 16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 이거 유레카 외쳤던 거랑 똑같네. 부피 구할 때 자, 목욕탕에 물이 가득 찼는데 자기가 쑥 들어가니까 그 자기의 부피만큼 물이 넘쳤대. 아, 이렇게 해서 부피를 구할 수 있구나 하고 벌거벗으면서 막 벌거벗은 채로 유레카 하고 외치면서 나갔다고 하지.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는 부피하고 관련된 문제예요. 그죠? 요 돌을 여기다 쑥 집어넣었더니 돌이 물에 완전히 풍덩 잠기면서 물의 높이가 5cm만큼 높아졌대요. 5cm만큼. 그러면 물 높이가 5cm만큼 올라갔다는 얘기는 뭐야? 돌이 들어간 부피만큼 물의 높이가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 돌의 부피는 이 막 덩어리 주고 울퉁불퉁해서 알 수 없지만 얘를 쑥 집어넣었을 때 물이 올라간 부피만큼 계산을 하면 자, 요만큼 지금 물이 올라간 거예요. 요만큼. 그래서 이 올라간 것만큼의 부피를 계산하면 돌의 부피가 된다. 그걸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밑면은 가로 곱하기 세로 20 곱하기 15. 그런 다음에 돌이 들어가서 올라간 만큼의 부피, 높이 구하면 되죠. 여기 얼마? 5cm. 그래서 5cm만큼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요 전체는 바로 뭐라고? 돌의 부피가 되는 거야. 돌의 부피. 그러니까 요는 계산해주면 되지요. 자, 친구 연희가 정사각형 6개로 그린 전개도를 이용해서 선물 상자를 만들려고 해요. 부피는 그랬는데 정사각형 6개는 뭐야? 정육면체. 정육면체는 뭐지? 각 모서리가 다 같아. 그지?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이것도 같고 이것도 같고 이것도 같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12를 똑같이 3등분하는 거 뭐예요? 12
나누기 3 하면 어떻게 돼? 4, 3, 4, 10이니까. 그렇다는 얘기 뭐예요? 요 한 모서리, 한 변의 길이가 4cm란 얘기지. 자, 그럼 부피는 어떻게 구해?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되지요. 아이고, 이런 문제도 자주 나오는데 봅시다. 직육면체를 잘라서 정육면체를 만들려고 한대요.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정육면체의 부피는 몇 센티미터일까요? 그 얘기네. 자, 친구들 봅시다. 정육면체는 뭐예요?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야 되죠. 그러면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맞춰서 자를 수 있지만 작은 거는 큰 거만큼 늘릴 수는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 세 변의 길이 중에서 가장 작은 거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cm, 9cm, 5cm 중에서 가장 작은 거 얼마? 5cm가 기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잘라봅시다. 9cm는 5cm로 자를 수 있지? 그지? 그럼 요만큼 잘라지는 거야. 그럼 10cm는 5cm로 또 자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요만큼 5cm로 자르는 거야. 그러니까 딴딴딴딴딴딴딴 딴딴딴딴딴딴 딴딴딴딴딴 이렇게 잘라갖고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덩어리 착착착 잘라갖고 요 한 덩어리가 가로도 5cm, 세로도 5cm, 높이도 5cm 이렇게 되게끔 잘라지는 거지. 그렇다는 얘기 뭐야? 이렇게 직육면체를 잘라서 정육면체를 만들 때 가장 큰 거 하면 이 직육면체의 가장 작은 변을 기준으로 한다. 요거를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5 곱하기 5로 계산해주면 됩니다. 나머지 문제 같이 풀게요.